몰라요. 그 우리 아버지 세대. 저 태권도에 보고 봤어요. 태권브이 우와 봤어요? 우와 엄마가 보여줘가지고. 대박. 태권브이를 봤어요? TV에서 안 해주는데? 아파트에서 그거밖에 본 기억이 없어요. 우와 태권브이를 어떻게 보여줬지? 그 아빠- TV에서 안 해주는데? 아빠 오래된 CD가 엄청 우와. 많은데. 그래가지고 태권브이. 막 멤비슨 애그 주전자 머리 쓴 애가 나오고. 맞아요. 그 주전자 쓰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네. 주전자 못 닮았는데. 어? 귀여운데. 여기 또 이렇게 일반 옷 입고 있대. 네, 약간 초등학생? 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좀 못 그러겠어. 약간 이렇게 우와 생겼는데. 난 모르지 마. 로봇인가 컨셉이 됐나 모르겠다. 정확히 모르겠어. 저는 기억 안 나요.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 자, 이거 봐요. 이게 첫 번째 항이지. 네 1항. 너가 몇 번째 항이요? 두 번째 2항. 너 몇 번째 항이요? 3항. 되는 거야. 그 규칙을 찾는다. 잘 봐. 1항, 2항, 3항에 맞춰서 규칙을 찾는 거야.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로 볼 수 있나요? 1항? 네. 그럼 2항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네 그럼 3항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로 볼 수 있어? 네. 그럼 내가 어떤 특정 숫자에다가 색깔을 바꿔주면 규칙이 보일까? 좋아요. 그럼 이제 바로 얘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n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2n 곱하기 2 곱하기 n 플러스 1. 맞아요? 근데 얘가 얼마였다? 360이었다 이런 얘기야. k를 n을 k로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럼 4로 나눠버리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얼마였다? 90이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얘는 10 곱하기 9죠? 그럼 얘는 얼마였다? 9였다. 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은 규칙을 보는 거예요. 규칙을 보려면 아까 전에 형우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왜 8로 쓰고 24로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써놨어요 했는데 그걸 8로 쓰고 24로 쓰면 뭐가 안 보이니까 규칙이 안 보이지 뭉뚱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팁을 좀 드리자면 수열에서 그 일반항을 잡을 때 있잖아요. 얘들아 연산은 최후로 미루는 거야. 항마다. 왜냐면은 항을 연산을 해버리면 규칙이 아예 안 보여. 예를 들면 우리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규칙이 보이지.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규칙이 잘 안 보여. 규칙이 보여요? 잘 안 보이지. 이거에 되게 간단한 규칙인데도 불구하고 연산을 해놓으면 규칙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항의 규칙을 볼 때는 연산은 최대로 미루는 겁니다. 뒤로. 알겠죠? 규칙을 찾고 나서 연산하는 거야. 왜냐면 이 앞에 있는 항들은 우리가 값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항들을 통해서 일반항의 규칙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연산은 최후로 미루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5번입니다. 5번이 등비수열이었을 건데 맞니? 일단 물어보자. 현우야 한번 도와줘라. 등비수열 AN이야? 네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다고 배우셨나요? A A 곱하기 R R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거예요. 얘는 초항이고 얘가 뭐예요? 공비. 맞아요? 일단 주어진 정보를 볼게. A2가 1이래.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A1을 여기 앞으로 A로 쓸게요. 지금은 AR 1이래요. 그러니까 초항과 공비가 곱했던 1인 거야. 두 번째 A5는 2배에 A3의 제곱이래. 출발. 너는 AR의 4제곱이고요. 2배에 너는 AR의 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럼 내가 2 곱하기 A제곱 R의 4제곱 AR의 4제곱 이 같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럼 A 아래 4제곱 날려버리고 A 날려버리면 1은 2A니까 A가 얼마였다? 2분의 1이었다. 그럼 R은 얼마겠니? 곱해서 1 나오려면 2여야 했다. 그럼 AN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항 AN은 2분의 1 곱하기 R의 2의 n-1제곱인데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얘들아 지수 법칙을 배운 친구들은 2분의 1이라는 거를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너를 2의 n 빼기 2제곱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 n에다 뭐 집어넣을래? 6. 그러면 2의 4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등비 수열은 앞에 그 지수 있잖아요. 그 개념이 살짝 들어가요. 살짝. 뭐 풀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연계되는 개념들도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등비 숙제로 나갔던 거잖아. 등차 등비 한번 볼까? 아, 연습 문제도 풀어라 했죠? 맞지? 태현이는 앞에 영어 갔다 오면은 뭐야 저거야? 그 매번 일찍 오기 좀 쉽지 않죠? 2시까지 넣을 수 있어? 2시까지 가능해? 알겠어. 2시까지는 와야 돼. 그러면은 테스트는 다음에 와서 일찍 와서 보던지 아니면 남아서 보던지 그러면 선택해서 하면 돼. 알겠지? 왜냐면은 지금은 이게 지금 기본 문제만 내고 있어서 뭐 집에 가져가서 풀어도 되는데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것들 나오잖아. 그때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그때는 남아서 풀거든 하자. 지금 이제 기본 확인 정도이니까 괜찮은데. 혹시 그 평일에 따로 이렇게 와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화목에 2시에서 4시, 5시 사이. 2시에서 가고 싶어요? 네. 선생님이 2시에 특강이 끝나요. 그러면은 미리 연락을 주면 내가 밥을 좀 늦게 먹거나 일찍 먹거나 애매띠중하게 안 먹게. 그러면은 와서 3시간 비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면 되겠지. 미리 연락만 줘. 그럼 내가 그때 시간을 비워줄게. 월수금은 한 타임도 안 쉬어. 10시부터 10시까지. 중간에 30분 쉬나? 뭐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 타임이라 그때 밥 안 먹으면은 내가 뒤에서 못 버텨요. 월수금에는. 그래가지고 월수금에는 없고 화목에 있어요. 화목. 원래는 거기도 강의를 깔까 하다가 거기까지 깔아버리면 여러분들 보강이 나든지 아니면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을 포기하고 그냥 비워놨어. 근데 사실 안 하고 싶기도 했어. 너무 힘들어. 화목이라도 좀 쉬어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비워놨어. 오랜만에 하니까 와 이게 10시부터 10시까지 매일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옛날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 알죠?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수업 깔 때는 이번에 특강을 우리 고일은 고일이 하잖아. 합쳐서 하죠. 근데 다른 학년들은 크로스로 나오거든. 무슨 소리냐면 월수금 애들은 화목토에, 화목토 애들은 월수금으로. 그래서 수업이 2배로 깔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면 되는 건데 2배로 깔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꼬맹이들이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화목토 수업인데 특강이 화목토에 앞에 깔리면 학원 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학원 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오전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학원에 와 5시, 6시에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엄마들이나 애들 입장에서 별로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나름 배려한다고 특강을 그렇게 깔았다? 이렇게 크로스로 그 특강이 죽는 특강은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국의 중에 지금 수업이 너무 많아. 다음번엔 하나만 깔 거야. 갔다 오라 해. 열받으니까. 지가 갔다 오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배려했다가 뒤지게 생겼어요. 애들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쌤, 오늘 몇 시에요? 그래가지고 알려줬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 안내에는 지훈쌤이 특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맞아. 왜요? 수업 시간에 설명했잖아.
그 애야 설명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 와요. 선생님이 이번 특강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려고 크로스로 깔았어요. 근데 제가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어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었어. 그냥 무조건 선택을 못하게 그냥 중1 이쪽, 중2 이쪽 이렇게 깔아버릴 거야. 그러면은 수업도 반으로 줄고 숨통도 트이고 좋을 것 같아. 나 지금 수업이 너무 많아 지금. 옛날에 그 우리 영어 원장님 아침 9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수업하는 거 너무 경이로워. 그 쌤은 월, 화, 수, 목, 금, 토를 다 특강을 가요. 쫙 아침 9시 출근하셔서 밤 11시 반에 가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치고는 돈을 진짜 많이 벌었지. 근데 나는 그거 시켜도 여러분들 아마 시켜도 못할 거야. 일요일도 나와서 하세요. 그거 보고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잖아. 1년 처음에 그냥 뭐 그런갑다 했다? 그런갑다 했으면 그런갑다.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됐는데 계속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매년. 와 여기 와밖에 안 나와. 와 미쳤다. 말도 안 돼. 저거 어떻게 사람이 하지? 난 지금 10시부터 그 당시에 10시부터 11시만까지 하는 거 뒤지게 생겼는데 그리고 나는 금토일을 쉬잖아요. 아니 쉬는 거 아니고 금토는 수업이 좀 작고 특강이 월수 화목이니까 금토는 좀 수업이 작고 그다음에 일요일 쉰단 말이지. 그다음에 일요일은 죽어 있어요. 특강한테 여기 죽어 있거든요.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해. 그때 아무것도 뭘 하잖아? 죽어. 다음 주 수업 못해. 그래가지고 죽어 있다가 수업을 하는데 일요일도 수업을 한다는 얘기 듣고 미쳤나 봐 저 사람. 근데 그 쌤이 원생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본인이 가르치는 원생수가? 나도 진짜 많이 치는 편이거든. 다른 데 가면 강사 혼자서 치는 인원이 30명을 잘 안 넘어요. 그게 한 40명 넘어가면은 그 원내에서는 좀 잘하는 사람이고 50명 넘어가면 에이스야. 원생수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은 6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 원에서 난 거기서 항상 탑이었어요. 수학과에서 매출 탑이었는데 그 쌤 몇 명이게? 110명. 와. 난 지금도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거지? 어떻게 수업하는 100명을 돌리지? 나 그때 수업 다 꽉 차 있었거든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반이 거의 다 10명 전후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다 10명 넘거나 10명 전이거나 이렇게 꽉꽉 차 있단 말이야. 나도 꽉꽉 차 있어. 손이 꽉꽉 차 있고 제일 큰 강의실 나 줘가지고 제일 큰 강의실에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매출이 제일 높으니까. 근데 100명이래. 내가 100명이요?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면 100명이 깔리지? 말도 안 돼. 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해. 지금도 100명 치세요. 난 지금 몇 년째야. 내가 그 사람을 안 지도 8년째인데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00명을 넘겠죠. 혼자 학원이야. 나 혼자 학원, 나 혼자 학원이다. 나 혼자 학원이다.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벌긴 해. 근데 나는 못해. 뭔지 모르겠지만 난 못해.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싶지도 않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야. 자, 질문을 좀 해봅시다. 이번에 질문 많진 않죠? 많아? 저는 네. 그 등차 수열에 합할 때 등차 수열 좀 하고 개념이 많진 않거든. 등비 수열에 합할 때 등비 수열 할게. 뭔지는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읽어 봤는데. 그 영상에도 이거 올렸어요. 확인했어야 되는데. 뭐 볼라봐요. 번호를 불러요. 560. 번호를 보면 되잖아요. 또 필수 68 567만 567 케이스를 써야 글씨가 좀 그래도 예쁘게 나오는데 얘는 안 되는데. 안에 뭐 껴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얘가 이렇게 먹어서 내가 안 써요. 그거 빼. 19 10하고 9 필수 19가 있어요? 저기 등비수였죠?
566. 299가 206번보다 앞이. 합들을 빼고 맞아요. 합들은 안 해. 저번 단원에 연습 문제 풀어. 284. 584. 이거 맞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 이게 깨진 거 아니야? 512번에 이상번. 몇 번이요? 512번에 이상번. 512번. 512번에 2, 3번. 568이 560. 영상에서 비슷한 걸 줘요. 선생님들 질문하는 거. 연습 문제는 앞에 거. 앞에 거예요. 등차 등비는 연습 문제 안 냈고 앞에 거 질문하셔도 돼요. 506번. 505번. 5번. 507번. 507번. 238이랑 40. 538, 540. 어머, 뭐야? 드디어 빼냈어. 근데 이게 들어가면 안 나오던데. 일단 써. 최대한 써. 자, 가봅시다. 505부터 앞으로 쭉 갑시다. 505. 그림자 T. 평가원이야? 수능이야? 이거 나갈 수 없지. AB가 3이래요. BC가 루트 13이랍니다. 얘들아, 그렇다면 여기 각을 알고 있죠, 선생님들? 그러면은 이 변을 x라고 둔다면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구할 수 있고 x는 구할 수 있다는 건 알겠고. 자, 그 다음에 사각형 ABC의 넓이를 S1이라고 줄 거고요. x 구하라는 이유고. 사각형 ACD의 넓이를 S2라고 하면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얘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주겠답니다. 그때 S2와 S1의 비율을 통해서 S2를 유추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얘는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sin ADC 어디야? 각 ADC 여기네. 이 친구하고 라지 R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럼 알고 있는 것 좀 써줄게. sin, 이제 얘를 D라고 두겠습니다. D. 괜찮죠? sin D라는 친구는 이 라지 R분의 AC인데 AC 내가 길이 뭐로 뒀어? 그래서 얘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 sin D분의 라지 R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일단 얘 뒤집어봐. 얘 뒤집으면 sin D분의 1이 X분의 1라지 R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R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값은 X분의 2라지 R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고. 이 주어진 조건에서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X부터 구해야 돼. X부터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가봅시다. 자, 가요. 루트 13의 제곱은 BC의 제곱은요. B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2배의 나머지 두 변의 곱 코사인 끼입니다. 숫자를 넣으면 13은 9 더하기 x제곱 빼기 이 친구 얼마야? 60도. 60도 코사인. 2분의 1. 맞아요? 그럼 넣으면은 슥슥 날아가서 3x야. 넘어와. x제곱 빼기 3x 빼기 4. 4, 1 마이너스여서 x는 4거나 마이너스 1인데 길이잖아. 그래서 x는 4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가 4라는 건 알아냈어. 그럼 여기도 4라는 건 알아냈어. 그럼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라지알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라지알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야. 그래요. 그럼 저 친구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저 각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얘가 4한 건 알아요. 이 각을 몰라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잠깐만 우리가 이 x를 구하면 이 s1 구할 수 있지. 그럼 s2를 구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 각은 됐다 출발. 좀 많이 돌아간다 이거. 자 해볼게요. 나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 전략을 알려줄게. 난 이 각을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잠깐만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S1부터 구하자. S1은 2분의 1 3 곱하기 4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2분의 3입니다. 그럼 얘가 쓱쓱쓱 날아가면 3루트 3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정보에 집어넣으면 S2라는 친구는 6분의 5 곱하기 3루트 3이라서 쓱쓱 날아가니까 2분의 5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자, 넓이는 구했고 근데 요거를 모르잖아. 그치? 얘도 몰라. 변도 몰라. 이 변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나? AD를 구하거나 우리가 주어진 정보에서 넓이를 가지고 각을 몰라.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라지아를 구해서 풀어야 돼. 라지아에 들어가 있는 사람 넓이 공식은 있거든요. 4분의 ABC라는 공식이 있긴 한데 그건 세변의 길을 알아야 돼가지고 그러려면은 이변도 알아야 되고 이변도 알아야 돼서 그거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정보를 놓친 게 있나? 이거 이런. 어쩐지 뭐가 없더라. 문제를 푸는데 정보가 하나 부족하잖아. 이게 있네 얘들아. AD랑 CD를 곱한 게 얼마래요? 9래요. 그럼 끝났지. 자, S2 넓이를 구할 건데 그 넓이 공식 중에 하나 있는 게 있어. 봐봐, 얘들아. 2분의 1 AB 사인 하경이 이렇게 딱 생각해봐. 얘가 A고 B고 얘는 C였겠죠? 그러면은 얘가 사인 C인 거 알겠지? 자, 사인 C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라지알분의 C 이거 쓸 수 있다고 우리 사인 법칙에서 배웠잖아. 얘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4 라지알분의 ABC가 삼각형 넓이 공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볼게. 얘 4 라지알분의 A는 구했다? 얘 얼마래? 4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AD 곱하기 CD가 와야 되는 자리인데 얘를 줬어. 얼마래요 얘가? 9래요. 그리고 이 넓이 알아요? 몰라요? 방금 구했잖아. 2분의 5루트 3. 그러면 라젤이 나와 안 나와? 나왔어. 이렇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처럼 정보 하나 놓치면은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 다른 문제 마찬가지인데 모의고사 문제는 정보가 다 쓰여요. 안 쓰인 게 없어서 내가 방금 실수한 것처럼 하나를 안 읽으면 문제가 안 풀려. 어려운 문제야. 당연히 4점이었겠죠. 근데 이 정도면 4점이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 4점이면 아니야. 4점이면 등급이 왔다 갔다. 4점이면 등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등급이 움직인다고 치면 해자지. 등급을 바꿀 정도면. 등급이 바뀌면은 대학이 바뀌니까 실제로 맞출 수 있냐 없냐니까.
당연히 이게 필러 문제는 아니니까 등급을 바꿀 정도의 사전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 4점이라는 점수의 무게에 치고는 할만해. 자, 지우겠습니다. 475번째. 475요? 475. 아, 앞에 475. 507번 해도 돼요. 이미 펴져 있으니까. 507 라스키. 자, 오른쪽 그림은 세 도시 A, B, C를 잇는 직선 도로로 나타낸 거래요. BAC가 120도래요. 나머지는 다 그려져 있고요. BC를 3대1로, 3대4로 내분하는 점 D를 둘 거랍니다. 도서관을 세울 거래요, 도서관. 자, A 도시하고 B 도시의 도서관에 있는 직선도로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지? 자,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자, 이 문제는 치사하게 가려놨는데 저번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너 길이가 n이고 너 길이가 n이면 너가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이라고 배웠어. 이게 뭐일 때? 각의 이등분선일 때. 몇 대 몇? 몇 대 몇? 각의 이등분선이가 60도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나 이거 풀진 않고 전략만 말해줄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걸로 우리 BC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BC를 7등분해서 3등분 내면 이게 BD의 길이에요. 3대 4니까. 그러면은 이 나왔잖아. 그 다음에 다시 코사인 법칙을 얘를 x로 두고 풀면 나와요. 괜찮나요?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여기 x로 두고 이 세변 60도를 넣고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x가 뿅 하고 튀어나와요. 괜찮아요? 그러면 답이 땅 하고 나올 겁니다. 혹시 이렇게 푸는 답이 안 나왔어요? 아니, 한번 보세요. 여기 안 풀어봤어? 네. 왜? 아니 몰랐어요. 뭐래? 이게 푸는 줄 몰랐어. 아니, 연습 좀 풀어보세요. 이거 저번에 숙제 같은데. 아니, 이번 숙제. 이번에 낼 때 저번에 연습 문제가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습 문제 해와 라고 냈었어요. 앞부분. 475로 갈게요. 475. 방금 문제는 3점짜리예요. 모의고사에 나왔으면. 그러니까 4점과 3점의 차이가 살짝 느껴져? 안 느껴져? 공식이 눈에 탁탁탁 보일 정도면은 3점. 그리고 2개에서 3개의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면 3점이고 4개 이상의 개념이 있거나 3개를 쓰더라도 그 개념을 숨겨놨으면 4점이 됩니다. 자, 오쇼. 이 B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B에 대한 정보를 줬고 우리한테 자, 뭐 구해야 돼? AC? 얘들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다? 180이어서 너가 파이 빼기 B예요. 그러면 AC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3 코사인 파이 빼기 B인데 얘들아, 코사인 파이를 만나면 뭐로 와요? 코사인으로 가고 B습니다. 몇 사분면입니까?
파이에서 거꾸로 2, 3분의 2가 마이너스죠? 네. 그래서 얘는 이거랑 똑같아요 값이.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푸시면 AC가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도형 성질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낸다 하고 냄새를 이렇게 내주면 생각이라도 나는데 그냥 갑자기 내가 지금 이거 말해주니까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아무런 냄새도 안 나잖아 이게. 그죠? 그걸 쓰겠다는 냄새도 안 나고 그냥 툭 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이 흔들리면 아예 안 보여요 문제 풀이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얼마나 큰 개념을 배웠다는 걸 알겠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은 다 중요한 개념들이야. 지금 다 쓸 거거든. 열받는 거지. 그때도 어려웠는데 또 나와. 계속 나와. 자, 다시 여기 앞으로 쭉 가죠. 512로 가요. 아, 이거는 지금 로그 모르시는 분들은 안 푸셨어도 괜찮아요. 풀었어요. 그래요. 근데 해주긴 할게요. 자, 2번 보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잘 봐봐.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첫 번째 항이지. 두 번째 항이지. 세 번째 항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앞에 있는 거랑 두 번째 항이 앞에 있는 거, 세 번째 항이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만 좀 따볼게요. 그럼 이게 1, 4, 5, 7, 9 가는 게 홀수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첫 번째 거를 뒤에 써주는 게 지금 규칙인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n번째를 구하는 거예요. n번째 항의 식은 어떻게 생겼겠니? 자, 그럼 얘들아 1, 3, 5, 7 가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n에 1 넣었을 때는 1이고 2 넣었을 때는 3이어야 돼. 그죠? 근데 얼마큼씩 커져요? 이만큼씩 커지지. 그걸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 차이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1. 차이가 얼마예요? 2지. 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르고요. 보통 문자로 D를 써요. 디스텐스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초항이기 때문에 A1이라고도 쓰고요. 선생님은 원리를 귀찮아서 그냥 A만 쓰기도 해요. 그러면 n번째 항이 필요한 거잖아. 자, 복습할게요. 자, 간다. 얘 두 번째 항이지.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D를 한 번 더한 거지. 맞아요? 그럼 세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거예요. D를 두 번 온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되잖아. 세 번이죠?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 그렇지.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일반항은 1, 4, 5, 7, 9가 홀수지.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 2였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개하면 2n-1이 홀수의 일반항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친구의 일반항은요. 봐야 돼. 앞에가 홀수잖아. 그래서 여기 2n-1이고 맞아요? 그 뒤에는 뭐예요? 얘들아 이 뒤에 못 써주는 거야. 그 다음 번째 앞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보다 얼마가 커요? 그럼 얘가 2n 플러스 1이겠죠. 이게 n번째 항 AN입니다. 이 친구의 AN죠? 괜찮아? 여기서 말하는 A하고 여기서는 달라요. 여기서는 그냥 등차 수열 얘기하고. 맞췄어? 좋아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아마 현우가 몰랐을 거야. 9는 3의 몇 제곱이야? 3의 2제곱이고 27은 3의 80이거든요. 우리 알고 있지? 로그에서요. 여기에 들어오는 친구를 진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로그 3이고 얘는 2 로그 3이고 너는 3 로그 3이겠지? 네. 그러면 n번째 어떻게 생겼겠니? N 여기 있어요. n 로그 3이었겠죠. 이게 an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줄게요. 538 등차 등비는 연습 문제 안 냈는데? 그래요? 나 냈어? 안 냈죠? 등차 등비 안 냈어. 다음에 맞아줄게. 나 해줄까? 이거 쉬운데? 쉬우니까 이거 살짝 볼게요.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무슨 수열이 한번 줬어? 그럼 공차랑 초항만 구하면 돼. 자 이거 현우는 힘들었겠다.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풀어도 돼. 지수로가 아직 기억이 안 나서 못 풀고 있는 건 안 푸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는 등차 등비 수열에 그 개념을 알고 싶은 거지 콜라보레이션 되어 있는 문제를 풀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안 풀리는 지수로그 때문에 안 풀리는 것은 그냥 드셔도 돼요. 나한테 물어는 보고 풀어는 줄게. 이게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에요. 얘는요 로그 3에 2에 5제곱이지. 얘들아 5가 5고 3이 3이야. 맞아요? 네. 맞나요? 네. A에는 로그 3에 2의 n제곱이겠지 뭐. 네. 그러면은 n은 뭐 넣어? 근데 이 등차를 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되겠죠 뭐. 얘가 등차의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잖아 얘 지금. 네. 얘는 지금 이걸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몇 칸 떨어져 있어요? 두 칸 떨어져 있죠. 그럼 얘한테 뭘 더해준 거야? 2 로그 3의 2니까 지금 D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로그 3의 2인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그냥 더해주는 거야. 뭐 구조를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그래 여기가 나왔구나. 이건 다음에 해줄게. 애들이 안 풀었을 거라. 필수 6. 얘들아 필수 6이 앞에 지나가지 않았냐? 필수 6초 갈게요. 미안. 나 지금 위치를 몰라가지고. 필수 6초 가자.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자, 잘 봐요. 얘랑 얘 사이에 몇 개를 넣어서? 두 개를 넣어서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너를 내가 A1이라고 두면 너는 A 몇인 거예요? A4인 거지. 그럼 A4라는 친구는 A1 더하기 몇 D야? 3D죠. 맞나요? 맞지? 그럼 얘에서 얘 가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돼? 9를? 이거 마이너스 9를 더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에다가 얘를 더한 게 얘가 되려면 3D가 마이너스 9여야 되는 거지? 그럼 D는 얼마예요? 마3이죠? 끝났어. 그럼 얘 얼마야? 15. 그럼 넌 얼마예요? 12. 여기 끄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n개를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예를 들면 자, 이거 문제
심화로 올리는 거야. 지금 내가 푸는 거는 학교 시험에서 나올 거야. 자, 여기에 n개의 항을 넣을 거야. 이해했어요? n개의 항을 집어넣어서 이 친구가 등차 수열이 됐으면 좋겠대요. 이해했나요? 그때 공차를 n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래요. 괜찮나요? 얘들아,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n개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게 n항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자, 원래 기준에 몇 개 있었어? 두 개가 있었고 n개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총 몇 개 항이야? n 플러스 2. 그래, n 플러스 2개 항이야.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너를 A 이제 새로운 이게 n개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 A를 쓰면 헷갈리잖아. 여기 내가 B1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다른 수열 첫 번째 거. 그럼 너 몇 번째 항인 거야? bn 플러스 b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야. 이해했나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잘 봐요. 초항 더하기 n 플러스 2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n 플러스 1번을 더했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9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초항은 얼마예요? 18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9는 d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결론 d는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9가 공차였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문제가 어떻게 구성될 거냐면 공차가 1이래. 공차가 마이너스 1이래. n은 얼마? 8.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해했어요? 얘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래. n은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마이너스 1이려면 n 플러스 1이 9여야 하니까 n은 8이었어요.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몇 개 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8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문제가 요 유형이에요. 알겠어요? 아마 연습 문제에서 바로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냥 이해했어? 자, 여기에 n개를 집어넣으면 총 몇 개라고? n 플러스 2개 항인 거가 포인트인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무슨 나올 것 같아? n개를 집어넣었더니 등 비수열입니다.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8번. 갑시다. 얘들아, 등차가 3개를 이루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친구의 값을 내가 A라고 할게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거 전항은 공차가 한번 더러운 거지. 그래서 A 빼기 D.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D겠지. 이게 3개가 예, 선생님아. 그럼 A가 초항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A 초항은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 있는 항의 값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C로 써도 되고 나시로 뭐 상관없죠? 다 X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세수의 합이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A가 나와버려요. 3개 다 더하면 얼마야? 3A가 얼마래요? 15래요. 그럼 A는 얼마야? 5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5 빼기 D, 5 플러스 D. 그다음에 나머지 정보는 끝나죠. 각각의 제곱의 합이 얼마였다고요? 그럼 D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괜찮아요? D가 나오겠죠. 넘어갈까요? 560 갈까요? 저 560 아니면 566이에요. 본인이 집어넣은 거야? 네. 560 아니세요? 566.
갑시다. 몇 개 안 남았다 하다가 힘내자. 잠깐만. 이 필수 식구가 5, 6, 6 앞에 나는데? 있네. 자, 읽어봅시다. 등비수열 이래요. 초항이 얼마야? 2요. 초항은 2고요. 얼마씩 몇 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공비가 인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등비수열이라는 건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A1분의 A2의 값이랑 A2분의 A3의 값이랑 A3분의 A4의 값이 모두 일정한 거예요. 이 비율이 일정한 거야. 그 일정한 비율을 뭘로 두겠다? 말로 두겠다. 라고 두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어? 봐야 돼. 개념 할 때는 딴짓하면 안 돼. 자, 그러면 A2는 A1 곱하기 R일 거고 A3는 A2 곱하기 R일 거고 A4는 A3 곱하기 R이겠죠. 근데 이걸 좀 정리하면 결국 A2라는 거는 AR이잖아요. 그죠? 여기 R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AR의 제곱이 될 거고 넌 AR의 세제곱이 될 거고 쭉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번호보다 한 개씩 덜 곱해지는 거예요. R이. 그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라는 일반형이 나온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초항과 공비가 주어진 순간 우리는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죠. 당연하게 지금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n제곱으로 쓰시면 딱 이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500보다 커지는 거지. 이러면은 2의 거듭제곱 외우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지. 2의 거듭제곱 언제 500 넘어가? 510이 언제야? 7. 512. 8? 어디였지? 512. 얘는 9보다 커야, 얘는 9부터예요. 510은 9야. 왜냐면 이것만 외워. 2의 10제곱이 1024야. 그럼 감이 오죠? 거듭제곱 외워야 돼.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는 외우셔야 되고 3은 6제곱까지는 외워야 돼. 3의 6제곱 얼마야? 600. 729. 아. 언니야 3의 5제곱 얼마야? 잘 모르겠어요. 4제곱 625, 3의 4제곱 3의 4제곱 81. 그렇지 99, 81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3의 5제곱은 생각보다 쉬운 게 3 곱하면 얘가 따로 24되고 3 내려와요. 네. 243 외우는 건 좋겠고 마찬가지로 3의 6제곱도 얘한테 3 곱하면 70이지 얘한테 3 곱하면 얼마예요? 729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지수법칙 쪽에는 그 거듭제곱들이 되게 많이 나와 가서 쓸 때 그래가지고 외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4는 어디까지 외우는 게 좋냐면 4의 5제곱까지 외워야 돼. 그게 1024야 4의 5제곱이 1024니 거기까지 외우셔야 되고 5는 4제곱까지 625까지 외우시는 게 좋고 6은 세제곱이 216인 것까지만 외우세요. 7은 세제곱 얼마야? 210. 얼마였지? 아니. 343 343입니다. 맞지. 아. 8은 세제곱만 외우세요. 510이야. 그 다음에 9는 외울 필요가 있나? 9는 필요 없을 것 같아. 9는 안 외워. 해야 돼.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고 문제로화 되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나는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얘들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봤어요예요.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매스 들고 있다니까. 말했잖아. 내가 기억력까지 좋았으면 내가 지금 의사 선생님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수학을 잘하는 덕분에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외우지 못하는 잘 못하는 사람이 외우고 있대. 외우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그럼 왜 외웠겠냐 이거? 나 외우는 거 진짜 못한다니까. 자, 필수 19 했고요. 66으로 가요.
세양수 A, B, C가 있는데요. 4AB하고 BC 64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거래요. A, B, C가 등차를 이룬대요. 와, 빡세. 천천히 생각해. 4AB가 BC 64가 등비예요. 그리고 A, B, C는 등차래. 얘들아, 세 개 항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 배운 게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등비 중앙은 뭐예요? 가운데 있는 친구를 제곱하면 양쪽에 있는 친구 곱한 거랑 같습니다. 등비 중앙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C제곱은 64 곱하기 B고요. 자, 등차 중앙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친구는 양옆의 평균이야. 이게요. 거리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A 플러스 C 나누기 2가 B였어용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럼 뭐 방법은 되게 많은데 위에서 하나 더 할까요 이거? 그럼 A제곱 별론가?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해. C제곱 뭐 구하는 건데? 세 개 합? 이 친구는 68B예요.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2B는 A 더하기 C니까 바꿔줄 수 있는데 안 이쁜데? 잠깐만요. 다른 방법을 해볼까?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등비를 이루고 등차를 이룬다. 미지서 너무 많아. 줄여야 돼. 오케이. 마음 정했어. 자, 끝내줄게. 이 지금 A, B, C를 다 끌고 가기에는 뭐가 정리가 잘 안 돼.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별로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손 좀 볼게. 얘를 등차 중앙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세 개가 연달아 나온 등차 수열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쌤이 이렇게 써준다 했잖아. 미수 몇 개예요? 두 개죠. 식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지. 그럼 문제가 풀리겠지. 자, A라는 친구는 B 빼기 D의 제곱이 3이고요. 이 친구는 B 플러스 D의 제곱이 64B겠지. 두 개 연립해서 BD를 구하자. BD가 나오면 끝날 테니까. 괜찮나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얘는 B제곱 빼기 2BD 플러스 D제곱 3 B제곱 플러스 2BD 플러스 D제곱은 64. 밑으로 밑 빼버리면은 4BD가 뺐어요. 그러면은 60B. 그러면은 B 날려버리고 D는 15. 짠.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뭐 나오겠죠? 끝. 여기 D에다가 15 넣고 풀어요.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어도 되겠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나? 왜 별로야? 풀이가 좀 별론데 더 쉬운 거 없니?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혹시나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안 돼. 얘가 등비고 얘가 등비잖아. 그래서 이렇게가 등비 아닙니까? 얘 쓰고 싶을 수 있잖아, 마음이. 근데 안 된다. 여기 따로따로 등비일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알겠죠? 같은 공비가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면 안 돼. 알겠지? 같이 엮여있는 게 B밖에 없잖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유일한 길인 것 같은데 좀 어려웠다 이거. 이게 만약 유일한 길이라면 좀 어려웠네. 다음 67번 한번 해볼까요?
3차 맹정식 세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얘들아, 그러면은 뭘 써야 되냐면 세 친구의 세근의 근각의 수 관계를 쓰셔야 돼. 3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지. x세제곱 빼기 6x제곱 빼기 24x 플러스 k는 0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얼마? 근데 6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얼마? 마이너스 24. 우리가 궁금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k. 맞아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등 B를 이룹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나라면 물론 이거 등 B 중앙 쓸 수도 있겠잖아. 3개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너를 뭐 얘를 A라고 두면 너가 AR이겠지. 너는 뭐예요? AR의 제곱일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2개씩이니까 한번 넣어보고 판단하자. 자, 여기부터 넣으세요. 첫 번째 거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6이었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자, 둘로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더하기 이거 이렇게 둘이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A R의 제곱. A 제곱 R 제곱. 맞아요? 이게 얼마래요? 마이너스 24였다. 맞나요? 그러면 자 봐봐. A 제곱이랑 R로 묶을게. A 제곱 R로 묶으면 얘가 1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죠. 괜찮나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4래요. 됐다. 자 봐봐.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이거 A로 묶어봐. 자, 여기 있네. 이게 얼마래요? 그럼 이게 얼마인 거야? 6이지. 그럼 AR 곱하기 6이 24죠? 결론 AR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얼마예요? 맞아. 마사. AR이 마사래. 뭐 구하는 거야? K. K는요? 자, 3개 곱하는 거지? 이거 3개 곱하면 기억나? 이거 2개 곱한 건 이거의 뭐야? 등비 중앙에 양 끝에 있는 친구의 곱이 가운데 있는 친구의 뭐? 제곱. 등비는 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게 3개를 다 곱하라는 거는 가운데 있는 친구의 뭐라고 보면 돼? 세제곱. 그러면 결국에는 AR의 세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4. 이게 K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마이너스 K였습니다. 그럼 K는 64. 이게 얘들아 등비가 어려운 게 아니고 3차가 어려운 거야. 그지? 이게 3차가 어려운 거다. 3차 생각을 못한 거야. 그죠? 3차 생각을 못한 거고 두 번째는 요거 아직 식 다루는 법을 여러분이 잘 못해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자, 이게 얘들아 지금 여기 정보에서 R하고 A를 따로 구할 수가 있었어. 못 구한다. 이제 슬슬 많아질 건데 옛날에부터 내가 했던 얘기가 있어. X 자체를 구하는, 그러니까 X랑 Y가 있어. X 플러스 Y를 구하래. 어떤 문제는 X 구해지고 Y 구해져서 더하는 문제지. 근데 어떤 문제는 X 플러스 Y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죠? 마치 얘처럼. 그러니까 A랑 R을 따로 못 구하고 A, R의 곱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꼭 항상 A랑 R을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못 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죠? 이거 따로 구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모른다가 답인가 그거 어떻게 해. 노트에 적는 게 좋지 않을까? 도움 되겠니? 현우 이거 풀었어? 여기요? 적었어?
풀어봐야죠. 풀어봐야죠. 그치. 이 적기 시작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좀만 기다릴게. 저는 힘들어? 쬐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괜찮아? 네. 혹시 이거 좀 많이 이해가 안 돼? 그건 아니고 그냥 힘들어. 혜민이는 어때? 괜찮아요? 윤주 괜찮아? 태연이는 괜찮아요? 따라올만해? 네, 괜찮아. 대진이가 문제는 거야? 네? 이해돼요? 네. 그럼 다행이고. 저는 수업 안 들었어가지고. 지어대 가요. 마지막 문제하고 그냥 나가자. 뭐야 이거 있네. 저거 연습 문제. 84야? 네. 68만 하면 돼 그러면? 오케이. 이 문제 몇 번째예요? 10번째야? (16) 나누기 30이면 얼마니? 30 2분의 1이냐? 바로 2분의 1이죠? 자, 이건 알면 좀 편한데. 자, 이거 좀 유명한 비율이에요. 정사각형의 중점축 연결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2라고 두잖아. 최소위를 몰라요. 뒤에 나와있긴 한데 난 몰라. 2라고 두면 이 길이 얼마야? 그러면은 이 친구 길이는 얼마야? 루트 2지. 그러면 중점을 연결하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 나누기 루트 2야. 그러면 두 번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온 거죠. 한 번. 맞아요? 네. 한 번 더 가면 이 한 번 더 간 친구의 길이는 처음 친구의 절반이에요. 루트 2로 나누고 한 번 루트 2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갈 때마다 2씩 나누는 거야. 몇 번 갔어? 10번 갔죠? 그러면은 2 나누는 게 몇 번 갔겠어? 5번 갔겠지. 다시 두 번 갈 때마다 길이가 절반 되는 거야. 몇 번 갔다고요? 10번 갔지. 그러면 절반 되는 게 몇 번 간 거야? 그러면은 2의 5제곱 배만큼 나눠진 거죠. 32로 나눌 건데 처음 둘레가 몇이에요? 이게 처음 실제 길이가 4래요. 맞아요? 그럼 둘레는 얼마야? 16이 32분의 1배가 된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거 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한 번 갈 때마다 루트 이거 지금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거야. 한 번 갈 때마다. 두 번 가면은 제곱되겠죠. 형수님 책은 죄가 없어요. 왜 오늘 다 집중이 안 되나 본데. 왜 안 돼요, 선생님? 졸려요. 에헤, 그럼 일어나서 들어. 괜찮아요. 너 졸다 걸리면은 나가는 거야. 알겠지? 뒤로요? 네. 졸다 걸리면 그 전까지는 최대한 한번 싸워보시오 스스로와. 물 한 잔 먹고 올래? 네. 가만히 갔다 와. 새로운 기업 나갈 거야. 물 먹을 사람 빨리 갔다 와요. 나 새로운 기업 나갈 거야.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하네. 어디까지 전달하는 게 좋을까? 어디까지 전달? 대단은 뭘 줬냐면 얼마인지 구하세요 하고 딴짓 하려고 했는데 2초 만에 저 뒤에 있던 가우스 형이 손을 든 거예요. 뭐? 5,050입니다.
우리 선생님 당황을 했겠죠? 저 새끼 뭐야? 너 어떻게 나왔어? 미리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 어떻게 구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1이랑 10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50으로 곱했어요. 왜? 1이랑 100을 더하면 1이랑 10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 전체의 평균이 나오고 평균이 있죠? 100을 곱해야 되네. 이 평균이라는 건 한 개의 기대값인 거잖아요. 이거에 뭐로 한 거예요? 개수가 몇 개야? 항이 100개니까 몇 개는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101 곱하기 50이니까 5050. 자, 이 형이 한 거를 그대로 문제화한 게 얘입니다. 자, 뭔 소리냐면, 자, 이거는 아무거나 다른 건 아니고 등차 수열의 독특한 성질이에요. 자, 등차 수열, 아이 봐봐요. 책 보고 있었어. 날 봐요. 관종이니까. 자, 보세요. 등차 수열만 일어나는 일이야.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하고 초항이죠. 끝항. 끝항을 보통 L로 쓰는데 첫항하고 끝항을 더해서 나누기 2로 하잖아. 그럼 이게 전체 평균과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 예측 못하는 수열을 한번 해보자. 1, 5, 9, 13, 17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해했음?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끝항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얼마예요? 9지. 이게 이 전체의 평균이에요. 볼래요? 이거 두개 하면 얼마야? 그러면은 9 더하기 18이 두 개 있는 거지. 그러면은 18 곱하기 2 나누기 얼마예요? 5. 근데 18이라는 9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니까 이거 9 4개 있는 거죠. 그러면 9가 5개 있으니까 9개면 돼요. 이해했나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등차 수열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랑 끝항을 연결한 거의 합이랑 두 번째 거랑 끝에 거 전 거랑 더한 거랑 항상 값이 어때요? 항상 같아요. 원래 여러분 이미 이거 한 적 있어. 이거 55거 알지? 네.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거 알지? 아이고. 자, 더하면 얼마야? 12. 다 얼마예요? 이게 등차 수열 성질이라고. 이해했어요? 등차 수열은 뭐라고요? 처음과 끝 하나씩 줄여오면서 더 엮으면 그 합들이 다 어떻다고? 일정해. 이해했나요? 그리고 그 일정한 친구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값인데 이 가운데 있는 값이 뭐예요? 평균이야. 평균의 2배가 나오거든요. 자, 1부터 10까지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5.5. 5.5거든요. 5.5가 누구예요? 너네들 평균이에요. 너네들 평균이 얼마예요? 5.5예요. 너네들 평균은 얼마예요? 5.5예요. 너네들 평균 얼마예요? 5.5예요. 너네들 평균 얼마예요? 5.5죠. 전체 평균이랑 이 가운데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친구들의 평균이 다 어때? 일치하지? 그럼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다 더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디서만? 등차에서만. 등차는 어떻게 한다고? 처음 항하고 끝 항을 더해서 나누기 2로 해버리면 이게 전체 평균과 일치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평균이라는 건 기대값이지. 자, 얘들아,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자, 나 지금 이번 시험 5과목 봤는데 평균이 90이야. 이해했어요? 그럼 총합 얼마야? 450이죠? 어떻게 계산했어? 이 과목도 90, 90, 90, 90, 90으로 해야 평균이 90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이 첫 번째 과목의 실질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값이 얼마예요? 90.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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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5과목을 모두 90이라고 생각하고 다 더하면 얼마예요? 450입니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은 다 할 필요 없이 뭐 하는 거야? 처음이랑 끝을 더해. 그래서 뭐로 나눠요? 2로 나눠. 그럼 이게 평균이지. 그럼 이 각각 가격의 기대값이 이만큼인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게 항이 몇 개 있어?
100개니까 항의 개수를 보여주면 이게 뭐예요? 총합이 나오는 거야. 이걸 등차 수열의 총합 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조금 구별했으면 책에는 나랑 설명이 달라. 자, 얘를 어떻게 쓸 거야? 2분의 a 더하기 l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라고? 평균. 평균 곱하기 n이 뭐예요? 항의 S. 개수. 괜찮나요? 등차 수열은 뭐예요?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구한 거야. 등차 수열 합은. 이해했나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내가 기준 잡은 거부터 끝항까지 총합.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은 이제 등차 수열 합뿐만 아니라 수열의 합은 S를 많이 씁니다. 서메이션 S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SN을 많이 쓰는데 S를 많이 써요. SN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나랑 이제 들어가 해야 돼. SN이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약속할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SN이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이거야. 그럼 S7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A 7까지. 이해했나요? 이 기호가 이 뜻이야. 이때 이 AN이 등차 수열일 때입니다. 이때 이 SN은 우리가 어떻게 배운다고 방금 배웠냐면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구하는 건데, 자, 우린 AN을 알아요. 등차 수열의 AN을 안다니까. 뭐죠? 첫 번째 항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공차라는 공식을 알고 있죠? 네. 맞아요? 네. 공차를 n 빼기 1번 더한다며. 맞아요?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n-1 뒤로 쓸 수 있죠? 네. 그럼 정리를 하면 2분의 n 곱하기 2a1 더하기 n 빼기 1 d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쓴 거야. A의 뜻이 이거 쓴 거다. 다르다고 말하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 공식까지 다 이해했나?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별표 100만 원. 갈게요. 집중해라. 여기는 집중해야 된다. 안 하면 나 화낼 거다. 여기는 말이 좀 어렵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등차 수열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냥 수열의 합이라면 이걸 만족하는 거야. 알겠지? 자, SN이라는 걸 다시 약속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 SN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라고요?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래요. 이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이라는 표현이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S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겠지? 자, 여기 S4 할게요. 그러면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겠지? 둘을 빼면 뺄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건 날라가고 뭐만 남아? A5가 남고 S5 빼기 S4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가 당연한 게 얘가 얘보다 한 칸 더 앞에 있잖아. 그럼 한 개를 더 더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둘을 빼버리면 앞에까지 다 똑같고 추가된 것만 남겠지. 얘가 추가된 거였잖아. 얘만 남겠지. 이런 얘기야. 그게 이 뜻이거든. 맞아요? 근데 저 방식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 자, 저 방식에는 결국에는 SN에서 SM-를 빼면 AN이 나와요 라는 좋은 방법이잖아. 그럼 우리가 AN을 구하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SN을 준 거야 우리한테. 그래놓고 AN을 구하래. 상황이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구했다?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야. 자, A1을 구하고 싶을 수 있지. 맞아요? 그럼 N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자, 그게 문제가 발생해요. 얘 S1인 건 마음에 들어. 맞아요? 어? 자, 우리가 수열에서 이 n의 역할이 뭐냐면 번째야, 번째.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0번째라는 게 있어? 그럼 얘가 존재해 안 해? 자, A1은 이 방식으로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SN을 주잖아. 여기서 SM-1을 빼가지고 나오는 이 AN은 다 정의가 가능한데 뭐는 정의를 못해. A1은 정의를 못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해줄 아이템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S1은 A1이라고 약속해. 이해돼요? 괜찮나요? 네. 괜찮니? 자, 이게 문제화가 되면 얼마나 열받는지 보여줄게. 아, 근데 잠깐만. 이해됐어요? 이거는 오케이.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뭐 살짝 얹어서 설명해 줄게. 거의 다 왔어. 자, 가볼게. 등차 수열이야. 여기 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끝났나? 끝났네. 자, 이 책이 없어. 노트 꺼내세요. 체계적으로 써도 돼요. 근데 책 공간 넓은 데다 써. 좀 필기가 좀 될 거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 자, 여기까지 나가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SN이라는 거를 얘 좀 전개 좀 시켜볼게. 이어서 정리 가능합니까? 괜찮아요? 정리만 한 거예요, 식을.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근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하나만 탁 짚고 넘어가면 AN이라는 게 A1 더하기 N-1D라고 두시면 이걸 전개하면 D 곱하기 N 더하기 A1 빼기 D라고 두시면 이게 우리 눈에 뭐로 보이냐면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걸 뭐라고 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수열. 그 중에서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n에 관한 함수면 수열인 거야. 수열이야. 뭐라고요? 등차 수열의 합도 뭐라고요? 수열인 거야. 이제 이 컨셉은 이해돼요? 등차 수열의 합도 하나의 일종의 뭐야?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S1, S2, S3, S4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인데 그 규칙이 뭔데요?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단순화하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 등차 수열의 합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인식할 수 있어.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요걸 좀 조금 우리가 좀 심화해서 조금만 심화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 식골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2차 항의 개수요. 2차 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2차 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인 거야. 알겠죠? 적어놔 이거는. 책이 없다 그랬어. 뭐야? 배터리가 없어. 책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수열의 합하고 수열의 합하고 일반항 사이의 관계랑 이제 얘를 엮어볼게. 괜찮나요? 내가 이거 아까 안 할게 했던 심한 이거 아니야. 이거 한 단계 더 위에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알겠죠? 짜란. 잘 보세요. SN이 2n제곱 플러스 4n 이라는 수열의 합이 있고요. SN은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내가 이걸 왜 이 초록색으로 강조하는 건지를 좀 이걸로 말해줄게요. 자, 우리 배운 게 뭐냐면 Sn 빼기 Sn-1은 AN인데 얘는 첫 번째 항은 정의를 못한다며. 그럼 N이 언제부터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2부터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뭐랑 똑같다? S1이랑 같다. 인정? 자, 요거 한다. Sn-를 구하면 여기다 n-를 넣는 거야. 인정?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2n제곱 플러스 4n에서 빼기 2n제곱 플러스 2 되는 거라서 2n제곱 날라가고 4n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AN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n이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2부터 시작인 거죠? 자, 그럼 A1을 구하고 싶으면은 요 식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얼마야?
자 여기 1로 얼마야? 그래서 그냥 AN을 4n 플러스 2로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해했습니까? 어차피 여기 1로도 6인 거니까 그냥 똑같은 거잖아. 그냥 이 AN이 무조건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꼴이야? 이 꼴이야? 무슨 수열이야? 얘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맞아요? 괜찮아? 그럼 얘가 무슨 이 꼴을 갖고 있으면 이 꼴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AN은 뭐로 나오는 거야? 등차 수열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우리 뭐라고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잘 봐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첫 탕부터 뭐라고요? 첫 탕부터 등차예요. 이해했어? 마음에 들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아니란 얘기겠지. 자, 왜 아닌지 보여줄게. Sn-Sn-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넣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1 더한 거죠. 그러면은 SN도 여기다 뭐 더하면 돼? 그냥? 요 식에다 뭐 더하면 돼? 그냥? 1 더하면 되는 거지. Sn-1이. 자, 여기다 1 더한다. 여기다 1 더한다. 이해했어요? 여기다 1 더하면은 여기다 1 더하면 똑같은 거잖아. 아, 이해돼? 괜찮아? 되고 있는 거지? 네. 나만 하고 있는 거지? 여기 2n제곱 빼기 1인 거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한 거야. 여기다 1 더한 게 여기다 1 더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SN에서 SN-를 빼면 얘에서 뺀다. 맞아요? 그럼 빼면 어떻게 되냐면 4n 플러스 2가 나와요. 어? 어때 얘랑? 똑같겠지 당연히. 1 더하고 여기도 1 더해가지고 뺀 거잖아. 1이 어떻게 돼? 사라졌지. 정확히 표현하면 얘가 여기다 1 더한 거였잖아. 맞아요? 그럼 1 더한 거는 서로 빼면서 없어져. 이해했음? 그럼 얘에서 얘 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뺀 거랑 어때 값이? 달라질 수가 없는 구조야. 여기 상수항을 더한 거는 얘로 A를 구하나 얘로 A를 구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안 바뀌어. 자, 그럼 뭐가 바뀌냐면 S1 얼마야? 여기다 1 넣어봐요. 7. 이게 뭐라고 부르겠었죠? 우리가 A 1으로 부르기로 했지. 그럼 지금 현재 A1이 얼마인 거야? 7. 여기 뭐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A1이 7이고 A2가 얼마야? 10. 10. A3는요? 14. 14죠. A4는요? 18. 자, 그럼 쭉쭉 가는 거지. 여기는 등차가 맞아? 네. 여기 지금 간격이 얼만큼이에요? 4. 4씩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야? 4.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야. 얘는 지금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얘 때문에 그래. 왜냐면 얘 1 더해줬지. 그럼 초항이 1만큼 커졌지. 그래서 얘가 공차가 1만큼 줄어. 이해했어요? 얘가 1만큼 주는 거야. 차이가 얘가 1 더해줘서 1만큼 차이가 줄어든 거야. 첫 번째 항만. 이해했나요? 그러면 요 표현을 강조해야겠네.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싶으면 뒤에 상수항이 붙으면 안 돼. 이해했어요? 그리고 뒤에 상수항이 붙잖아. 상수항이 붙으면 두 번째 항부터는 그냥 얘랑 어때요? 똑같아. 얘도 봐봐. 여기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10, 3 집어넣으면 그럼 얘랑 똑같이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랑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지금? 첫 번째 항만 다른 거야 얘네들이. 그죠? 여기 상수항이 붙으면 첫 번째 항 빼고는 다 똑같은 거야. 이해했나?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등차 수열의 합은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꼴이야. 그리고 상수항이 붙는다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만 요상하게 나오는 거야. 알겠나요? 네. 적어놓으세요.
수열의 합성질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성질이에요. A는 등차 수열이야. 이것도 책에 적으셔야 돼요. 빠방형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오랜 시간 동안 현우진 사라지면 대안이 정승진데. 빠방이 형은 이제 너무 늙었어. 수업하기. 빠방이 누군지 알아요? 한석원은 알아요? 아주 유명한 그 섹시한 자세 하시는 할아버지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니고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요. 생각보다 어려요. 그래도 지금 50대는 되셨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짤이 한 10몇 년짜리인데 10몇 년 전짜리인데 그때 약간 50대 같거든. 그냥 그때 40대밖에 안 돼. 지금은 50대인데 그 당시에 그 얼굴 보면은 40대가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40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은 아닌데 옛날 우리 원장님 한성원 쌤 잘 가르치는데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 일탈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강의도 이제 돌려막기 하시던데 옛날 강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많이 못 찍으시는 것 같아. 체력적으로 문제 보셔서. 그러니까 이제 정승재밖에 없어 이제. 승재쌤밖에 없는데 승재쌤이 늙으로 다니는 괜찮은 거겠네. 자, 일타가 없어지는 거야. 현지사 없어지면은. 메가쌤들이 자꾸 문제가 생겨. 옛날 신승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신승범 선생님도. 그 선생님도 내신 문제 주고 팔다가 사라지셨는데 같은 방식으로 사라지시네. 그러니까 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메가에서 뿌락지 해주는 거 아니야? 자 가요. 자, 나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몇 개씩 끊었어? 5개씩 끊어서 더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 너가 A1이고 A1 더하기 D지. 얘 A1 더하기 2D고 넌 A1 더하기 3D지. 넌 A1 더하기 몇 D야? 4D인가요? 얘는 A1 더하기 몇 D야? 5D. 넌 A1 더하기 6D, A1 더하기 7D, A1 더하기 8D, A1 더하기 9D까지입니다. 맞아요? 맞냐? 그러면 이 항에서 이 항까지 얼마 더했어요? 5D. 너에서 너까지 얼마 더했어요? 5D지. 너도 5D. 너도 5D. 너도 5D야? 그럼 이걸 다 더한 거에서 이걸 다 더한 거는 총 몇 D가 들었을까? 25D가 들었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너를 A라고 하면 너는 A 더하기 25D인 거야. 맞아요? 그럼 얘도 얘 아래로 내려갈 때 또 5D씩 다 늘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는 A 더하기 25D가 몇 개인 거야? 2개가 늘었겠지. 맞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 이제? 같은 개수씩 끊으면 그 결과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라고요? 같은 개수씩 끊으면 이 결과 길이가 뭐가 된다고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자,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알려줄게. A1 쭉 해서 A 100까지 더했더니 400이래요. A2에서 A 101에서 A 200까지 더했더니 600이랍니다. A 1부터 A 300까지 더하면 얼마게? 상황이 됨?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1부터 1000 이라고 해보죠.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 2개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A 100일부터 A 200까지 더한 게 얼마겠어? 600이겠지. 그럼 얘에서 얘가 때 얼마큼 늘었어? 200만큼 늘었죠? 그러면은 A 200일부터 A 300까지 더하시면은 얘도 얼마 늘어야 돼? 200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럼 얼마야 얘? 800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부터 다 더하라고 그런 거잖아. 그럼 얼마예요? 1800 하는 문제가 나오는 개념이 이 개념이야. 이거 이 유형 나오면 이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순서인데 어떻게 해야 돼? 자, 가. 자, 분차 수열은 직관적으로 이해되기가 딱 좋았어.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한다. 화살이가 좋잖아요, 그죠? 얘는 이상해. 미리 말해줄게요. 얘는 이상해요. 엄청 이상하게 생겼어. 자, 간다. A1, A1R 두 번째 항, A1 아래 제곱 세 번째 항, A1 아래 세제곱 해가지고 A1 아래 M 빼기 1 제곱까지를 다 더하고 싶다 이거예요. 다 더하고 싶다. 이걸 SN이라고 부르었다. 등비 수열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없네. 이걸 어떻게 공식화하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공식화하지? 하다가 굉장히 수학자들은 똑똑해요. 갑자기 SN에다가 R을 곱했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얘에다가 R을 곱했어요. 왜냐면 규칙이 R배 되는 거잖아. 그래서 R을 곱해버린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요. 요따 써야 되는데 요따 쓸게. 자, 얘한테 R 곱하면 얼마야? A 1R. 너한테 R 곱하면 A 1R에 제곱. 너한테 R 곱하면 A 1R에 왜 그랬는지 알겠어? 그럼 이 전에 있는 친구가 A1 아래 n-1제곱 됐을 거고 얘한테 알고 보면 뭐 돼요? A1 아래 n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서 위를 빼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R 빼기 1 SN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밑에서 위를 뺐으니까 싹 다 날아가요. 괜찮아요? 그럼 남아 A 아래 n제곱 빼기 A1만 남은 거야. 그치? 결론 SN은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 n제곱 빼기 1입니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낸다. 참 숙제는 똑똑해요. 그죠? 자, 이때 여기서 n이랑 여기 n의 개수가 어때요? 같아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1 아래 n 빼기 1제곱이야.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똑같아요. 이거 착각하면 여기 n 빼기 1 쓰는 애들 가끔 있는데 안 돼요. 알겠죠? 왠지 뭐 외울 때 조심해서 외우라고. 알겠나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이래두세요. 이건 언제 많이 쓰냐면 이 꼴은 R이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이게 더 편해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더 편해. 왜냐면은 얘 2분의 1일 때 이렇게 하면 응수 나오잖아. 근데 2분의 1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이게 더 편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그냥 체크만 해놔. 일단 기본적으로 R이 1인 걸 등비라고 안 부르긴 하는데 R이 1이면은 AN이 그냥 AN이 A1이잖아. 수가 안 바뀌잖아. 그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를 등비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죠? 등비라고 부르진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첫 번째 항이 N개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NA겠죠. 이거는 그냥 R만 주세요. R만 주세요. R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R만. 놀랍고 해도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원리합계는 이번에 안 합니다. 네. 원리합계 안 해요. 근데 원리합계는 알아야 돼. 왜냐면 원리합계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못해. 적금도 못 넣어. 적금 넣을 수는 있지. 근데 그 이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계산을 못해. 네.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려줄게. 원리합계를 모르면 할부 금액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할부, 그다음에 뭐 적금, 내가 아니면 예금을 넣더라도 내가 다달이 100만 원씩 넣으면 20년 뒤엔 얼마일까요? 이런 계산들 있잖아요. 그거 다 원리합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기초적인 그냥 이율에 관한 컨셉을 복리계산이라고 하는데 복리계산을 이해하려면 원리합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는 방법에 대한 계산인데 하나만 얘기해줄까? 재밌는 거? 이건 알아도 그냥 상식이야. 이자가 7%잖아. 이자가 7%야. 연이율.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이자를 100만 원을 넣으면 7만 원을 부주는 거야. 1년 뒤에. 이해했죠? 자, 이게 7%가 왔는데 7% 이율로 10년 동안 그 금액을 냅두면 정확하게 2배가 돼요. 10년에 2배예요. 이상하지? 7%씩 넣는데 어떻게 2배가 나와요? 할 수 있는데 10년 딱 부으면 1.07의 10제곱이 딱 2예요. 2는 아니고 2에 가까워요. 근데 이자가 1.07이잖아. 이제 7% 붙는 거지. 근데 이자가 붙은 금액이 다시 7%가 붙을 거잖아. 그래서 계속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게 이제 복리 계산인데 여러분이 근데 이제 100만 원 넣었을 때가 있는 거고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넣고 다음 달에 10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넣을 거예요. 20년 지나면 뭐가 되겠죠? 그때 그 계산을 쭉 해보면 이게 7%로 계산했을 때 얼마일까 이런 거 이게 복리 계산입니다. 투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월급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도 제가 원래 연봉이 내가 이거 그냥 잠깐 2분만 재밌는 얘기 해줄게. 게임 끝났으니까. 잘 봐. 여러분들 서울 집을 살려면 예를 들면은 반포에 있는 아크로빌이에요. 아크로빌 레이크 40평이요. 얼마냐면 45억이거든요. 편하게 이렇게 넣으니까.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45억으로 합시다. 깎았어? 깎아준대 5억. 알겠죠? 됐죠? 자, 이거 살려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면 살 것 같아요? 3억. 연봉 3억? 10억. 연봉 10억? 그 10억 되겠지. 근데 현실적인 연봉 중에서 이거 살려면 대충 얼마 정도 내가 연봉을 벌면 살 수 있을까? 몇 년 보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근무한 것도 20년 안짝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살려면 자 2억 4억. 4억? 오케이. 그러면 내가 4억으로 계산해 줄게. 자 4억입니다 친구들아. 그러면은 4억 정도면은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요. 연봉이 4억이면 30% 더 내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30% 낸다고 할게. 30% 낸다고 치자. 그러면은 1억 2천을 세금으로 내요. 그러면은 2억 8천이 내가 실수령 금액이에요. 맞아요? 2억 8천이야. 그러면은 내가 4억 벌어. 연봉이 4억이야. 그럼 보통 1년에 얼마나 쓸까? 1,000만 원. 응? 1,000만 원. 1년에? 혼자. 4억 버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써? 혼자 살면. 하지만
그걸 내가 인정해서 3천만 쓴다고 할게요. 정말 자린고비야. 사업 버는 사람이 3천 쓰면은 진짜 자린고비야. 알죠? 자린고비야. 3천 쓴다고 할게요. 사실 이거 세금도 안 돼. 건보료이잖아. 건강보험료는 내야 될 거고 뭐 그때는 내면은 여기서 세금은 그냥 소득세예요. 이 30% 소득세다. 아직 건보료 안 돼간 거고 건강보험이 안 돼간 거고 등등등 안 돼간 거야. 아니, 얘들아 연봉 4억이면은 일단은 개인 직원이 아니야. 사업자의 확률이 높아. 직원 중에 사업 버는 사람 많지 않아. 이재용 회장이 연봉이 10억이 안 돼. 직원으로서 받는 금액은 10억밖에 안 돼. 그 사람이 버는 돈은 주식 배당금으로 받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봉이 4억 된 사람은 일반인 중에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럼 사업하는 사람 보통 뭐냐면 사업하는 분이거나 의사거나 뭐 이런 식이야. 이해했죠? 근데 어찌됐건 직장인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그리고 이 30% 안에 건보료 다 뺐다고 생각해. 빠지진 않았지만 빠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자린고비여가지고 3천을 써. 그럼 얼마 적응이야? 2억 5천. 자, 2억 5천, 1년에 2억 5천 적응됩니다. 충격 먹지 마. 자, 45짜리 아파트입니다. 서울 평균 집값 상승률이 20년 동안 5%였어. 그러니까 1년에 5%가 늘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네? 1년에요? 1년에 5%가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5%가 올라갑니다. 5%. 이해했음? 자, 5% 견해보자. 2억인데? 10%면 4억이지. 5% 오르면 얼마 올랐어요? 2억 올랐잖아. 얘가 2억 5천 저금했다니까? 근데 얘는 집값이 얼마가 됐어? 42억이 됐어. 자, 얼마 따라잡았죠? 5천. 5천만 원 따라잡았어. 그러니까 얘가 1년에 얼마까지 따라잡는 거예요? 집값을? 5천만 원 따라잡는 거야. 5천만 원으로 40억 만들어봐. 얘 2년 지나면 1억이죠. 80억. 그러니까 내가 연봉 4억이면 저금을 해서 얘를 살려면 80년 걸려. 뭔가 잘못됐죠? 뭔가 잘못됐잖아 지금. 연봉 4억이면 있잖아. 연봉 4억이잖아. 그러면 전국 급여로 치면 0.0001%야. 말도 안 되는 연봉이에요. 지금 엄청 많이 버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도 이걸 못 사. 덧셈만 한다면.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금액을 투자를 하잖아.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돈이 돌아가잖아. 그럼 1년에 지금 얘가 1년에 이만큼 버는 거잖아. 그럼 1년씩 넣어가지고 얘가 한 7% 정도 이익 나는 데다 넣잖아. 그러면은 24년에 30년 단 걸려. 오. 이게 투자야. 이게 복리 계산이고. 물론 연봉 4억짜리도 이 집 못 산다는 얘기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왜냐면 연봉 누군가가 있다면 걔는 절대 명품 사더라도 이런 데만 안 박아. 저 명품인가 싶은데 택가 보면은 막 에르메스고 이런 건 있어도 돈 진짜 많은 사람들 택가 안 나. 밖에서 보면 그냥 일반인이야. 근데 택가 보면 다 명품인 거지. 나요? 그래도 탑10. 자. 등비수열의 하나 할게. 자, SN이 이거 하나만 해줄게요. 아까 전에 등비수열 R 빼기 1분의 A 가로 R의 N제곱 빼기 1이었죠. 맞나요? 맞아요? 자, 이거 보시면 내가 얘를 A라고 간단히 바꿔볼게. 그러면 이 친구는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예요. 맞아요? 자, 중요한 게 있어. 얘랑 숫자가 같을 때만, 이게 같을 때만 아까 말한 거랑 연결되는 건데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에요. 만약에 어떤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B 꼴이에요. 둘이 뭐예요? 다르죠? 네. 다를 때는 이 친구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예요. 이해했음? 그럼 당연히 이 거듭 제곱 밑에 있는 게 뭐예요? 공비입니다. 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볼게요. SN이 제 4 곱하기 4의 n제곱 빼기 2로 쓸 수 있니? n 플러스 1인데 지수 내린 거야 하나. 네. 자, 둘이 어때요 숫자? 몰라요. 다르죠? 이 친구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띠 아닌 거야. 알겠지? 자, SN-를 하겠습니다. 얘가 4 곱하기 4의 n-1제곱 빼기 2예요. 마음에 들으셔? 괜찮아? 시점 뺀다? 스 빼면 SN에서 SN-1 빼면 뭐 나온다 그랬어 저번에? A, N이라며 얘에서 빼면 A, N이라며 네. 그럼 진짜 빼요. 얘 없어지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없어지고 얘는 4로 묶어버려. 그럼 4의 n제곱 빼기 4의 n-1제곱이야. 괜찮아? 네. 그럼 얘 둘의 공통항이 뭐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4의 몇 제곱이게? 이제 얘 n제곱까지는 안 되지. 아 n-1제곱까지. 그럼 얘가요 4 곱하기 4에 n-1제곱 묶어내면 얘는 4. 너는 1. 이거 얼마야? 3. 그럼 얘가 12 곱하기 4에 n-1제곱 되는 거죠? 그럼 너가 뭐예요? 초항. 너가 뭐예요? 공비가 되는 거야. 맞아요? 네. 이해했어? 얘는 n이 어디부터? 두 번째부터 시작인 거야. 알겠죠? 그럼 실제 초항은 뭐냐? 실제 초항은 뭐예요? 실제 초항 S에다 뭐 넣어? 1 넣은 게 초항이라고 아까 알려줬잖아. 그죠? 네. 1 넣어보세요. 얼마야? 1 넣으면 16 빼기 2니까 얼마예요? 14인가요? 여기 초항 아까 얼마였어? 12였지? 왜 달라요? 얘가 얘랑 달라서. 이해했어요? 얘랑 얘랑 달라서 좀 초항이 다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낚시를 준 거지. 뭐 여기서 말하는 A1은 뭐예요? 10? 산 거다잉. 요거 구해가지고 1 집어넣으면 탈락이다. 네. 알겠나요? 그럼 이제 네 번째 항부터 넣어도 된다며. 4 넣어봐요. 4. 그러면 12 곱하기 4의 세제곱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자, A1은 14 맞죠? A4는 요거여가 이거 계산하면 이거래요. 둘을 더하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얘가 14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지금. 알겠죠? 12 아니야.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이해. 자, 저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왜 같을 때는 첫판 이게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의 형태를 바꾼 거잖아. 우리가 이거는 거꾸로 먹었어. 우리는 AN이 얘들아 이거 봐봐. 이 식은 AN이 A1 곱하기 아래 n-1제곱인 걸 이용해서 구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를 가지고 식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겠지. 근데 얘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지금 뭐 하고 어디서 여기서 이 두 개 빼는 거 있잖아. 얘는 AN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뭐만 하는 거야? 수열해. 합만 하는 거야. 아까랑 케이스가 달라. 얘는 지금 수열의 합을 보고 뭘 구하는 거야? 수열의 합을 보고 AN을 구하는 거야. 이 공식은 어떻게 만든 거야? AN을 보고 수열의 합을 만든 거지. 맞아요? 상황이 달라. 얘는 수열의 형태를 보고 1항부터 n항까지 진짜 더한 거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식은 진짜로 등비수열이 하는 건 처음부터. 근데 이거를 모양을 내가 바꾼 거잖아. 그럼 이 친구도 첫 항부터 등비겠지. 내가 얘를 만든 거고 얘를 모양만 바꾼 거니까. 근데 얘는 지금 거꾸로야. 얘를 만든 거야. 얘만 아는 거야. 그럼 얘를 보고 얘가 첫 항부터 등비인지 어떻게 하냐면 등비수열이었다면 수열의 합이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얘는 어때요? 다르니까 너 등비수열 꼴이긴 한데 등비수열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첫 번째 항부터 등비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SN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은 너가 R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A라고 생각하고 네. 너를 뭐라고 생각하고 B로 생각하는 거잖아. 둘이 어때요? 다르지? 그러면은 너가 등비 수열처럼 생기긴 했는데 첫 번째부터 등비는 아니겠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구해봤더니 둘이 뺐더니 등비 수열이 나오긴 했지. 근데 얘는 어디부터? 2항부터. 시간 좀 걸리겠지? 어? 숙제는 연습 문제까지는 요즘 이번에 좀 빡셀 것 같고 확인 체크 있죠? 네. 확인 체크 250조까지